반갑습니다. 손성도입니다. 오늘따라 참 이 땀을 한번 흠뻑 흘리고 이 정상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옆에 꽃이 보이죠? 그죠?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. 제 얼굴 보기 싫으면 꽃 보고 이야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수련생 안 떨어지는 법,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도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자발적으로 오지? 태권도 갈 시간 되면 다른 건 딱 하기 싫더라도 도장을 꼭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. 일단 뭐라 하더라도 그 애가 태권도장에 가기 싫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오게 하는 법, 자발적으로 태권도장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참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1차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더 봤어요. 도장에 있으면 수련생들이 쭉 옆구리에 서잖아요. 뭐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 이렇게 쭉 서는데 처음에는 그냥 키 순서대로 세어보고 뭐 다양하게 세어봤지만 목표 사품까지 따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제일 좌측에는 줄 세울 때 흰띠나 노란띠 뭐 순서, 그 다음에 녹띠, 청띠, 뭐 주황띠 등등 빨간띠까지 이렇게 왼쪽 줄에 하나, 두 줄 정도, 두 줄 정도 세우고, 그 다음 줄에는 1품, 그 다음에 2품, 그 다음 줄에는 3품, 그 다음 줄은 4품, 이렇게 줄을 딱 세웠어요. 키에 상관없이 아무리 도장을 빨리 오더라도 흰띠가 유품자 줄에 앉을 수는 없어요. 마찬가지 유품자가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4품 줄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4품 줄에는 설령 이 옆에 줄이 꽉 차 있고 줄을 설 곳이 없으면 바로 옆에 칸을 가든지 아래 칸에는 갈 수 있지만 3품, 4품 줄에는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. 설령 꽉 차고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3품, 4품 줄에는 텅텅 비어도 못 앉게 했습니다. 왜? 그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나는 언제는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? 언제 갈 수 있을까? 이런 어떤 희망, 흰띠가 심사를 보아서 합격이 되면 노란띠가 되고 자리가 옮기고, 그 다음 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장 내에 자리도 하나 둘씩 옮겨가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한 1품 정도 되면, 빨간띠 정도 되면 이제 그 성품단 심사 연습해야 된다고 좀 힘든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명상 시간에 딱 이야기하죠. 빨간띠 오른쪽 한번 봐봐. 무슨 줄이야? 1품 줄입니다.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? 희망을 주죠. 자, 이 자리 한 단계 올라갈 때까지는 그만큼 힘든 과정이 필요한 거야.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야. 무엇이든 다 똑같아. 아무 노력 없이 올라가는 것은 없어. 딱 못을 박아뒀죠.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옆에 목표 희망을 갖게끔 했죠. 그리고 3품, 2품이 되면 2품 오른쪽 줄 한번 봐봐. 그 자리가 3품 줄이야. 그 자리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겠냐? 또 자극을 주고 또 묘한 경쟁심도 자극시키고 그렇게 했었죠.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 사범님이 지도하든 관장님이 지도하든 도장이 오면 급수가 딱 체계가 서 있어요. 그러니까 상품이 아무리 저학년이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이 상품에 대한 그 급수에 대한 선배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게끔 만들어 놨습니다. 시스템을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야, 태권도 발차기 잘한다고 3품, 4품보다도 인격까지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어. 일단 3품, 4품까지는 자신의 노력과 힘과 땀으로서 끈과 인내로서 참고 견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한다. 그리고 태권도장 내에서 관장님이 없을 때는 3품과 4품이 관장님 역할을 하는 거야. 관장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. 이렇게 시스템을 정한 겁니다. 그래서 급수대로 앉게 만들고,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발차기 찰 때도 마찬가지예요. 쭉
처음에 할 때 앞차기 하고 앞올리기 차면 흰띠는 다 제자리 앉고, 그 다음에 돌려차기 차고 녹뒤 앉고 순서를 쭉쭉쭉쭉 차다 보면 아이들이 이 목표가 자연스럽게 발차기가 올라갈수록 나는 언제 사품 따지, 언제 상품까지 따지, 그런 목표들이 희망이 생기죠. 요 운동 발차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새 마찬가지. 기본형 1부, 2부 할 때는 1부 할 때는 흰띠, 2부 노란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형 3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태극 1장부터 들어갈 때 서서히 품새 하면 할수록 점점 안고 마지막에 딱 시선이 집중되죠. 이 사품 아이들이 집중되는 거죠. 그는 공개 심사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. 그러니까 학부형들도 아이들이 차츰차츰 앉아가면 갈수록 사품이 갈수록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애 사품까지 보내야 되겠다라는, 학부형도 그런 마음을 들게끔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급수별로 앉아서 앉게 해서 품새도 그렇고 발차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품이 공개 심사할 때는 사품이 시범 보일 때는 전기 불을 탁 꺼버리고 사품이 딱 시범 보이는 불만 딱 켜게 들어오게 합니다. 그리고 그 아이가 사품의 태백 품새를 한다든가 자기가 뭐 미트 발차기 시범을 보인다든가 할 수 있는 걸 딱 하고 제가 질문을 하죠. 너 태권도 몇 품이야? 예, 4품입니다. 얼마 했지? 몇 년간 했습니다. 자,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태권도를 쉬지 않고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. 지금까지 온 것은 부모님 협조도 필요하셨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 능력으로 온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아이를 인정합니다. 그래서 박수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박수 받고, 그 다음에 3품, 4품, 그 아이 시범 보였던 오래된 수련생 부모님은 나름대로 또 그 흐뭇해 하시고 또 만족하시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죠. 그래서 태권도장에 보냈을 때는 시스템화, 급수별로 앉게 해라. 죄송합니다. 감기가 걸려갖고요. 오늘 올해는 걔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감기 걸렸어요. 하지만 또 여러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시행하는 겁니다. 태권도장에 왔을 때는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흰띠는 흰띠 줄, 그 다음에 노란띠는 노란띠 줄, 그 다음에 급수별 해서 유품자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1품이 2품 자리에 갈 수 있고 2품이 3품 자리에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2품이 3품 자리에는 절대 못 가요. 그 다음에 3품이 4품 자리에는 더더욱 못 가는 거죠. 4품이 한 명도 없을 때는 그냥 3품이 제일 우측 자리가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하나 있고,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태권도장 내에서 항상 사람이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딱 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, 우리 태권도장에 상점 벌점 제도가 있는데 관장님이 태권도장에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없을 때는 이 3품이나 4품이 최고의 리더자가 된다. 태권도장 안에 사범님이 되는 것이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도장 안에 무대에 딱 중앙에 딱 앉아 있죠. 그리고 전체를 통제합니다. 운동 심하거나 장난 심하게 할 때는 딱 경고를 주고, 그 다음에 그래 말을 안 들 때는 바로 벌점을 줄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와서 소란스럽고 떠들면 저는 다른 친구들 보고 야단치지 않고 조용히 딱 말을 합니다. 3품, 4품 누구지? 그러면 손을 듭니다. 앞으로 나와. 좀 점잖게 위험 있게 말합니다. 너 리더십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? 관장님은 그렇게 가르쳤어? 우와, 얘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소란스럽게 떠들도록 가만뒀지? 관장님이 마음이 아프다. 너는 관장님 제자를 가장 사랑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리더십으로서는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.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. 알았지? 아주 위험 있게 딱 한마디 꾸짖습니다. 그럼 그 친구를 보는 앞에 한마디 딱 꾸짖으면 나머지 전체가 조용해집니다. 그리고 제가 이래 썩 빠져나가면 밑에 애들이 와서 형 미안해, 선배 미안해, 잘못해서 내가 안 그렇게, 애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그 상품에게 사과하는 모습, 이런 모습도 보여요. 그래서 관장님이나 사범님이 차량 운행을 가거나 상담을 가거나 운동 그 수련 시간에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또 잠깐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해당 운동 시간에 제일 고참이 그 자리에 무대에 올라서는 겁니다. 무대에 딱 올라서는 친구는
관장님과 사범님과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. 발차기도 찰 수 있고 구령도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상벌점도 줄 수 있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죠. 그렇게 하니까 수련생들도 평상시에 나는 사품까지 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만들고 또 가끔씩 학부형들이 와서 참관 수업할 때 운동 진행 순서를 이제 지켜보시면서 우리 애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구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여러 환경들 중에서 많이 시험해 본 결과 제일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 맞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소개를 드렸고요. 두 번째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